나는 오래 살았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어디에서 쉬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특히 예순을 넘기면 하루의 끝을 보내는 공간, 곧 침실. 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 집이면 다 같은 집이지. 잠만 자는 곳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지만 그것은 젊을 때의 이야기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받는다.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예순을 넘겼다면 침실에 무엇을 두느냐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문제다. 사람은 하루 종일 밖에서 버틴다. 책임을 지고 역할을 감당하고 말을 아끼며 살아간다. 그래서 밤이 되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쉬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침실까지 낮의 삶을 끌고 들어온다. 눈을 감아도 하루가 끝나지 않는다. 불을 꺼도 머릿속은 여전히 밝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마음은 아직 세상 한가운데 서 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드니 잠이 안 온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대개 나이가 아니라 침실에 놓인 어떤 것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하다. 위험하지도 않고 누구나 쓰는 물건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침대 옆에 둔다. 그러나 그 물건은 밤마다 마음을 깨운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생각으로 옮긴다. 생각은 곧 감정으로 이어진다. 침실에서 그 물건을 보는 순간, 마음은 쉬지 못하고 다시 준비 상태로 들어간다.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깨어 있는 것이다. 젊을 때는 이런 상태도 견딜 수 있다. 다음 날이 있고 회복할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순 이후에는 다르다. 회복이 늦어지고 한번 흐트러진 리듬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작은 자극 하나가 밤 전체를 불안하게 만든다. 나는 오랜 세월 많은 노인들을 보아왔다. 특별히 병이 없는 분들, 검사 결과도 나쁘지 않은 분들인데 늘 피곤해 보이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고 밤마다 뒤척이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몸이 아니라 침실의 분위기였다. 침실이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생각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쉬어야 할 곳에서 마음이 다시 일한다. 이것은 아주 서서히 사람을 지치게 한다. 예전 세대의 어른들은 침실을 단순하게 유지했다. 잠자는 곳에는 잠과 관련된 것만 두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삶의 지혜였다. 쉬는 곳과 일하는 곳을 분명히 나누는 태도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계를 점점 흐리고 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침실 안으로 들인다. 그 결과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쉴 자리를 잃는다. 나는 지금 어떤 특정한 물건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이 무엇이냐보다 그 물건이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하느냐다. 그것을 볼 때 마음이 편해지는가? 아니면 괜히 생각이 시작되는가? 이 질문에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다. 덜 자극받는 삶이다. 특히 잠자리는 그 시작점이다. 침실에서만큼은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남은 삶이 조용히 이어진다. 이제부터 왜 그 물건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침실을 다시 쉼의 자리로 돌릴 수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밤을 다시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잠자리에 더 많은 것을 들고 가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 아니다. 안심하고 싶기 때문이다. 곁에 두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것 같고, 놓으면 불안해질 것 같아서 침실까지 삶의 도구를 끌어들인다. 하지만 침실은 대비의 공간이 아니다. 침실은 경계를 내려놓는 장소다. 그 경계가 무너지면 마음은 밤에도 늘 준비 태세를 유지한다. 이 준비 태세가 노년의 잠을 가장 먼저 깨운다. 문제의 물건은 대개 일과 연결되어 있다.
책상 위에 있어야 할 것, 거실에 있어도 될 것, 낮에만 쓰면 충분한 것, 이것들이 침대 옆에 놓이는 순간 눈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않는다. 보는 것만으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선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의 습관을 관찰해왔다. 그중 하나가 밤에도 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태도다. 젊을 때는 이 태도가 성실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순 이후에는 성실함이 아니라 자기 소모가 된다. 침실에 놓인 물건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제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밤마다 받는 사람은 깊이 잠들 수 없다. 잠이란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를 받아야 오기 때문이다. 예전 어른들은 이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었다. 해가 지면 하루를 접었다. 일의 도구를 손에서 내려놓고 잠자리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자리에 들면 말이 적었고 생각도 적었다. 요즘 우리는 그 문을 닫지 않는다. 오히려 활짝 열어둔다. 편리한 도구들이 침실로 들어오면서 경계는 더 흐려졌다. 그 결과 밤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연결이 끊기지 않는 시간이 되었다. 여기에 과거의 물건들도 더해진다. 볼 때마다 옛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관계를 상기시키는 것. 이런 물건들은 침실에서 조용히 말을 건다.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속삭임이 밤을 길게 만든다. 김영석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노년의 지혜는 무엇을 더 챙기는 데 있지 않다. 무엇을 침실 밖에 두는지에 있다. 잠자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내려놓는 곳이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매우 정직하다. 보이는 만큼 생각하고 가까운 만큼 반응한다. 그래서 침실에 놓인 물건은 그 자체로 마음의 스위치가 된다. 켜야 할 스위치를 밤에도 켜두면 마음은 꺼지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한다. 그 물건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노년의 삶에서는 큰 변화보다 작은 자극 하나가 훨씬 크게 작용한다. 젊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밤을 대하면 몸이 먼저 항의한다. 침실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삶의 성역이다. 여기까지는 세상이 따라오지 않게 해야 한다.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잠은 물론 마음의 평안도 서서히 흔들린다. 이제부터는 왜 이 물건이 특히 예순 이후에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마음의 리듬을 깨뜨리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 이야기는 불편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침실을 다시 쉼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가 들면 생기는 피로를 몸의 문제로만 생각한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나이가 드니 원래 그런 거지.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같은 나이인데도 전혀 다른 밤을 사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예순을 넘겨도 밤이 오면 고요해지고 아침이 되면 조용히 기운을 회복한다. 반면 어떤 이는 특별한 병이 없어도 늘 피곤하고 밤마다 자주 깨고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다. 이 차이는 몸보다 먼저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에서 갈린다. 특히 침실에서 사람의 마음은 아주 솔직해진다. 낮에는 애써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침대에 누우면 하나씩 올라온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대개 침실에 놓인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 물건을 보는 순간 마음은 즉시 반응한다. 해야 했던 일, 끝내지 못한 책임, 이미 지나간 관계, 정리되지 않은 과거, 이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른다. 몸은 누워있는데 마음은 다시 낮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이때 사람은 이렇게 느낀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 피로는 근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계속 깨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피로다. 그리고 이 피로는 잠을 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예순 이후에는
이 현상이 더 분명해진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무리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침실에서조차 마음이 쉬지 못하면 회복의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나는 많은 어른들에게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 잠은 잤는데 쉰 느낌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도 다시 눕고 싶어요. 이것은 수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질. 그 중에서도 마음의 휴식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침실은 하루 중 유일하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그런데 그 공간에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을 상기시키는 물건이 있다면 마음은 그 역할을 내려놓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문제가 갑자기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루, 이틀은 괜찮다. 그래서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이 상태가 수개월, 수년 이어지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늘 긴장한 상태로 살게 된다. 이 긴장은 서서히 삶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준다. 작은 일에도 쉽게 피곤해지고, 사람을 만나면 예전보다 빨리 지치고, 혼자 있고 싶어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드니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 그러나 그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쉬지 못한 밤들이다. 밤에 충분히 놓지 못한 마음은 낮에도 계속 무거운 짐으로 남는다. 그래서 삶 전체가 점점 무거워진다. 김영석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노년의 피로는 운명처럼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 그 많은 피로 중 상당 부분은 환경에서, 특히 침실에서 시작된다. 침실은 마음을 비우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비우기는커녕 계속해서 마음을 채우는 자극을 두고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그 대가는 더 크게 돌아온다. 이제 당신은 아마도 자기 침실을 조용히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침대 옆에 무엇이 있는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지.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니다. 자책을 위한 것도 아니다. 자기 삶을 아끼기 위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부터 침실은 조금씩 다시 쉼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지보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중요하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는 큰 결단보다 작은 조정이 훨씬 오래 간다. 침실을 바꾸는 일도 마찬가지다. 먼저 침실의 역할을 다시 정해야 한다. 침실은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는 곳이다. 계획을 세우는 곳도 아니고 결론을 내리는 곳도 아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몸과 마음을 같은 방향으로 눕히는 곳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침실에서 해야 할 것을 치워내는 것이다. 일과 연결된 물건, 책임을 떠올리게 하는 것, 보는 순간 머릿속이 바빠지는 것들은 침실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은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자기보호다. 다음으로 침대 주변을 의식적으로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복잡한 정보, 강한 자극, 의미가 많은 물건은 밤에는 필요하지 않다. 의미가 많을수록 생각은 더 늘어난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뭘 바꿔라고 말한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바로 지금이 바꾸기 가장 좋은 때다. 젊을 때는 자극을 견딜 힘이 있지만 이제는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침실에서의 말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끊임없이 말한다. 특히 잠자리에 들면 자기 자신에게 많은 말을 건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 일은 아직 끝이 아니야. 이 말들은 마음을 다시 낮으로 끌어올린다. 침실에서는 이런 말을 허락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 한 문장만으로 충분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말은 도망이 아니라 경계다. 하루와 밤 사이에 선을 긋는 말이다.
습관도 바뀌어야 한다. 침대 위에서 문제를 떠올리면 몸은 그 문제를 실제로 겪는 것처럼 반응한다.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진다. 그래서 침실에서는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자리에서 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침실을 바꾼다고 해서 곧바로 깊은 잠이 매일 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하나 있다. 밤이 덜 흔들린다. 이 예순 이후의 삶에서는 아주 큰 차이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침실을 정리하는 일은 물건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옮기는 일이다. 낮의 무게를 침실로 가져오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 선언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밤을 신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져야 한다. 왜 아직도 이렇게 예민하지? 왜 아직도 잠을 설쳐? 이런 말은 침실에 어울리지 않는다. 침실은 자책이 없는 공간이어야 한다. 자책이 없는 곳에서만 마음은 내려놓을 수 있다. 예순 이후의 지혜는 더 많은 것을 하는 데 있지 않다. 해야 할 것을 줄이는 데 있다. 특히 밤에는 그렇다. 침실이 다시 쉼의 자리를 찾을 때 삶 전체도 조용히 균형을 되찾는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더 가져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니 정반대라는 것을 알게 된다. 덜 가져야 마음이 놓이고 덜 붙잡아야 잠이 온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침실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조용한 피난처다. 이곳만큼은 세상의 소음이 따라오지 않게 해야 한다. 책임도,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문 앞에서 멈추게 해야 한다. 나는 많은 어른들을 보았다. 방은 넓고 침대는 좋은데 잠은 깊지 않은 분들. 그분들은 대개 이렇게 말한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나 그 생각들은 머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 침실에 놓인 물건 하나, 침대 옆에 있는 익숙한 대상 하나가 마음을 다시 낮으로 불러낸다. 그 순간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일어나 버린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깊이 잠들 수 있겠는가? 예순을 넘긴다는 것은 몸의 나이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삶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시점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관리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에 대비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 태도가 밤에는 오히려 독이 된다. 김형석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침실은 자신에게 가장 관대한 공간이어야 한다.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아도 되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 조건이 갖춰질 때 잠은 자연스럽게 온다. 혹시 지금 침실을 떠올리며 그래도 저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부터 조심스럽게 내려놓아도 된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는 필요함보다 평안함이 더 중요하다. 그 기준이 바뀌는 순간 삶의 속도도 함께 느려진다. 침실을 정리하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것은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이고 자기 자신에게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허락하는 행위다. 이 허락이 없으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끝내 쉬지 못한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한 가지만 해보길 바란다. 침대에 누웠을 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그것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강해지는 삶이 아니다. 더 부드러워지는 삶이다. 침실은 그 부드러움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자리다. 이곳에서만큼은 세상보다 자기 편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사람은 좋은 침대에서보다 좋은 마음 상태에서 더 깊이 잔다. 그 마음 상태는 무엇을 더 두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덜 두었을 때 만들어진다. 예순을 넘겼다면 침실에는 잠과 숨과 고요만 남겨두어도 충분하다. 그 단순함 속에서
밤은 다시 길어지지 않고 잠은 다시 당신의 편이 된다.